오늘의 주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만한 질문 하나로 시작한다. 월급 250이면 결혼해야 하나? 이 질문 뒤에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 부담, 미래 계획, 가족 문제, 사회구조적 압박 등이 모두 얽혀 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월급 250이라는 현실적 수치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실제 사례, 통계적 근거, 심리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오늘의 분석은 정답 제시가 아니라 시청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본편 제1장. 숫자가 말해주는 것, 월급 250의 구조적 의미. 우선 월급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수준인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월급 250만원은 통상적으로 다음 범주에 속한다. 초중급 직장인, 신입 3년차 사이, 혹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수준의 범주다. 세후 기준으로 보면 약 220만원 전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한 달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소비 가능 금액이 제한적이다. 월세 혹은 전세 대출 이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독신자 기준으로도 여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수도권 거주 기준에서 월급 250은 생활은 되지만 미래를 위한 적극적 저축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금액 자체보다 개인의 지출 구조, 지역, 생활 방식이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방 거주자에게 월급 250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넉넉할 수 있다. 반대로 서울 수도권에서 자취를 한다면 같은 월급 250이라도 여유가 거의 없다. 월급 250이라는 숫자는 결혼 가능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기반 수치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본편 제2장. 결혼이라는 이벤트의 비용 구조. 많은 이들이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은 경제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결혼 준비 비용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예식 비용, 혼수 및 혼수 대출, 신혼집 전세 혹은 월세 자금, 각종 초기 비용 가전 가구 혼수품 등, 양가 관행비 및 가족 행사비, 만약 신혼집을 구매한다면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된다. 이 모든 항목들은 월급 250이라는 현실에서 결혼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으로 보느냐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금액이 부족하면 결혼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둘이 합쳐 얼마인지이며 가장 중요한 건 생활 구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45만 500만 원이라면 무리한 자가 주택 구매만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최소 저축은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350만 원 이하라면 현실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결국 월급 250은 단독으로 결혼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구조의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 본편 제3장. 상대 배우자 소득과 가계 시뮬레이션. 결혼은 1인 경제가 아니라 2인 공동경제이므로 배우자 소득 구조를 포함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 본인 250 배우자 250. 세후 합산 약 44만 460만원. 수도권 전세 대출 혹은 월세 가능. 신혼 초기 생활 가능. 다만 육아 전환 시 소득 공백 발생 가능. 두 번째 시나리오 본인 250 배우자 무직. 세후 약 220. 이 경우 결혼 직후 생활은 가능하나 미래 불안정성이 크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비용 폭증 시 대응이 어렵다. 세 번째 시나리오 본인 250 배우자 350. 세후 합산 약 50만 550. 일반적으로 결혼 유지 가능한 중위 계층 경제구조. 사후주택 구매 시 대출 여력 있음. 네 번째 시나리오 본인 250 배우자 프리랜서 우변동 소득. 소득 변동성에 따라 위험도 커짐. 재무 구조 설계 필요. 이 시나리오들은 단순 예시에 불과하지만 월급 250이라는 수치를 해석하는 핵심은 나 혼자 250이 아니라 둘이 함께 얼마인지다. 본편 제4장. 현대 결혼 시장에서의 경제적 조건의 심리적 영향.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의 충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월급 250이라는 금액이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첫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월급 250은 기본적인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안정성 지표로 보면 중간 수준이다. 셋째,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중요해진다. 넷째, 상대 배우자가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금액보다 태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 배우자가 느끼는 불안의 핵심은 지금 소득이 아니라 장기적 상승 가능성이다. 즉, 월급 250이라도 커리어 성장 곡선이 확실하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월급 350이라도 장기 성장 가능성이 낮거나 불안정하면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본편 제5장 실제 결혼 부부들의 사례. 사례 1. 본인 월급 250, 배우자 월급 230. 둘 다 수도권 직장인. 결혼 직후 월세 90만원 지출. 생활비 150만원. 저축 60만원. 첫 12년은 어렵지만 3년차부터 커리어 성장으로 소득 증가. 현재는 육아휴직 후에도 유지 가능한 경제구조 형성. 사례 2. 본인 250, 배우자 무직. 결혼 후 1년간 생활 자체는 괜찮았으나 임신 후 급격한 지출 증가. 육아비, 의료비 증가. 결과적으로 본인 소득만으로는 유지가 어렵고 부모의 지원 필요. 사례 3. 본인 250, 배우자 350. 합산 소득 600. 신혼 초 여유로움. 3년 만에 전세에서 자가 전환. 월급 수준보다 커리어 구조가 핵심 요소였음. 결론적으로 월급 250 자체가 결혼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구조를 꾸릴 수 있는 전체 경제 기반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본편 제6장 개인의 소비 성향과 결혼 지속 가능성. 사람마다 소비 성향은 천차만별이다. 월급 250이라도 지출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반대로 월급 350이라도 소비가 해프면 결혼 후 문제가 생긴다. 특히 결혼 후에는 단순히 두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까지 포함된다. 각종 기념일 및 부모님 선물, 각종 가족 모임, 보험료 증가, 책임 비용 증가, 주거 보증금 적립, 예비 육아 비용. 즉, 소비 관리 능력은 결혼 유지 가능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준다. 월급 250이라도 지출이 일정하고 계획적이라면 결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본편 제7장 월급 250과 저축 능력 분석. 독신자의 월급 250 기준 저축 가능 모델을 하나 가정해보자. 월세 60, 식비 40, 교통비 10, 통신비 8, 보험료 10, 기타 생활비 30, 예상 총지출 158, 세후 220 기준 잔액 62. 즉 일반적인 조건에서 월 5,070 정도는 저축이 가능하다. 이 금액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결혼 전 기간 34년간 꾸준히 모으면 자산이 된다. 결혼 시 필요한 자산은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예식비용 500만 1,500 양가 지원 여부에 따라 상위. 신혼집 보증금 2만 3억까지 다양. 초기 비용 500 정도. 즉 본인의 저축은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지만 결혼 자금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본편 제8장 사회적 압박과 심리적 프레임의 영향. 많은 사람들이 월급이 낮아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압박을 준다.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집을 마련해야 결혼할 수 있다. 여자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가정을 꾸리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 부부들의 상당수는 완벽한 준비 없이 결혼한다. 결혼 후 함께 성장하는 부부도 많다. 경제적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 능력과 공동 목표다. 즉 월급 250이라는 숫자가 스스로에게 심리적 제약을 주고 있다면 그것도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 결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준비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본편 제9장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 월급 250이면 결혼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음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현재 부채 규모는 얼마인가? 배우자와 합산 소득은 얼마인가? 현재 생활비 지출 구조는 안정적인가? 결혼 후 주거 계획은 무엇인가? 장기 커리어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배우자와 재무적 가치관이 유사한가? 양가 부모님의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출산 계획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돌발 상황실직, 병원비에 대비한 비상금은 있는가?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을 둘이 함께 논의하면 결혼 가능성은 한층 명확해진다. 본편 제10장 결혼의 본질적 의미. 결혼은 단순히 경제적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공유하며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 관계다. 경제적 조건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결혼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상호 신뢰, 장기적 목표의 공유, 위기 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능력. 즉 돈이 없다고 결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결혼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가진 금액보다 앞으로 함께 만들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월급 250이면 결혼해야 하는가? 결론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월급 250이라는 숫자만으로 결혼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결혼은 소득이 아닌 태도, 협력, 성장 가능성으로 결정된다. 소득은 나중에 올라갈 수 있지만 사람의 성향과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어진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오늘의 질문은 끝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결정은 이제 시작이다.